예, 안녕하십니까. 이원발TV의 탤런트 이원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전국 비박 투어 20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귀환했습니다. 아이고. 집에 정말 들어왔는데요. 집이 낯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밖에서 자는 것이 익숙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냥 들어와서 집에서 한 2, 3일 그냥 푹 쉬었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그 날씨가요 점점 선선해지네요.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좀 느끼는데, 이제 가을이 다가오면은 이제 등산객들이, 산에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미리 제가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이 선선해지고 이러면 꼭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있죠. 등산 자켓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산 재킷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등산 초보는 뭐 당연한 거고요. 또 등산을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등산 자켓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냥 기능성 같은 거를 그냥 잘 알지 못하고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문적이어서가 아니고 뭐 경험적인 어떤 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등산 자켓 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런 거를 구체적인 거를 경험적인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왕에 오셨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등산 자켓이 왜 필요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뭐 산에 올라가는데 땀나고 그러는데 뭐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36.5도의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상관없죠. 체온이 올라가니까. 뭐 그 생각만 하면 굳이 체온이 올라가는데 자켓이 뭐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평지의 온도와 산의 온도의 차이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산의 온도는요 평지의 온도보다 고도 100m당 0.5 내지 1도의 차이가 납니다. 즉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올라갈 때는 체온이 올라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쉴 때 또는 식사할 때 체온이 금방 떨어집니다. 특히나 뭐 가을 겨울철에는 체온이 뭐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요 이 자켓을 입어줘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자켓을 입어주면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등산 초보분들은 산에서의 기온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산행을 준비할 때 현재의 기온, 날씨 이런 거를 감안해서 그냥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보시면요 그런 의식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등산 자켓은 어떤 걸 입어야 될까요?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계절에 입을 거냐, 어느 계절의 산행에 입을 거냐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 자,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켓들입니다. 이거 저 매장에서 갖고 온 거 아니고요. 제가 실제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죠? 저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게
낭비죠, 낭비. 네. 오늘 제 얘기 잘 들으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옷만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요, 사실 이렇게 등산복을 살 때, 자켓 살 때, 이 필요한 게 어떤 겁니다. 누가 알려주기로 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 샀죠. 네.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자켓을 세 계절로 분류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봄, 가을, 겨울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많이 입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세 계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름에도 재킷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을 해서 세 계절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유념하실 게요. 등산 자켓이나 등산 옷들은, 아웃도어 옷들은 아웃도어 전문점에 가서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면 소재나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고요. 꼭 전문점에 가셔서 기능성 소재로 해서 모든 옷들을 준비하시라는 거를 기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등산할 때 자켓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겠죠? 체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체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진 자켓을 입어야 될까요? 그럼 바로 첫 번째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방풍. 네. 자, 두 번째가요, 눈과 비를 막아주는 방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땀을 배출해 줄 수 있는 투습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방풍, 방수, 투습,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갖춘 자켓을 입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름 자켓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에 뭐 자켓이 필요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여름에는 체온이 크게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켓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산 기온의 변화는 변화무쌍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지와의 온도 차이도 상당히 나니까 항상 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바람막이, 방풍 기능이 있는 바람막이 자켓 정도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얇고, 네, 이거는 온리 방풍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네, 바람을 막아주는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람만 막아줘도 체온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름에는 반팔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저도 반팔 입고 다니는데요. 근데 배낭 속에 꼭 이 바람막이 자켓 하나는 꼭 넣어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가볍고요, 간편합니다. 이 주머니가 있거든요. 주머니로 그냥 쏙쏙 들어요. 말아서 넣으면 됩니다. 금방 넣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툭 배낭 한쪽에 그냥 넣어서 보관해서 갖고 다니시면, 만약에 좀 체온이 떨어진다든가 그럴 때 딱 입어주면, 그래서 바람만 막아줘도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여름에. 그런데요, 날씨가 뭐 비 예보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 봄, 가을에 쓸 수 있는 자켓이나 이런 고무복, 비옷 같은 거를 꼭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비옷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항상 넣어 갖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별도로 비 예보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걸 챙겨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봄, 가을 그리고 겨울용 자켓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만큼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요, 종류, 가격 뭐 천차만별입니다. 네, 도대체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제 매장에서 추천해 주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잘못 선택해서 나중에 다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경우를 보면 아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예. 우선 그 자켓을 구입할 때요, 본인이 어떤 용도로 주로 입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산행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하는 자켓을 제가 오늘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혹시나 이 등산 자켓을 또 일반적으로 활용해서 입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굳이 비싼 옷을, 기능성이 아주 탁월한 뭐 비싼 거를 나는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거 안 입어도 충분히 좋은 옷들이 많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등산을 위해서 등산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라면 기왕이면 기능을 제대로 갖춘 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즘엔 그 아웃도어 경기가요 많이 침체돼 있어서 이게 세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행사 매장 같은 거 잘 찾아보시면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등산복은요 유행을 안 탑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 때 기능성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나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색상 이런 거를 보고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인터넷이나 온라인 구매는요 피하는 게 좋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옷이나 신발은 직접 입어보고 신어보고 사는 게 실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온라인 구매를 좀 덜 했거든요. 근데요 거의 안 입고 안 신습니다. 돈만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온라인 구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되겠으면 가능하면 브랜드 있는 쪽을 선호를 해서 제품을 찜을 해서 직접 매장을, 발품을 팔아서 매장을 찾아가서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 입어보시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거를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럼 봄, 가을용 옷 중에 제 옷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이제 봄, 가을용인데요. 일단 겨울용에 비해서 굉장히 얇습니다. 얇다는 거는 또 가볍다는 얘기도 되겠죠. 반면에 보온성 면에서는 좀 겨울용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유념하실 게 있어요. 자켓을 구입하실 때요, 꼭 자기 사이즈보다도 한 사이즈 더 크게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겨울철 같은 때 산에 가가지고 뭐 다운 자켓이나 아니면 뭐 윈드 자켓 같은 거를 같이 껴입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내 몸에 딱 맞는 자켓을 한다면 껴입기가 어렵겠죠.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항상 한 사이즈 크게 하시고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에 있는 땀 같은 것이 배출이 되고 이러려면 타이트한 것보다는요 좀 넉넉한 것이, 통풍이 잘 되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등산 자켓은 항상 한 사이즈 크게, 그렇게 해서 감안을 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켓의 기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소개된 등산 자켓의 기능 중에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기능이 고아텍스 기능입니다. 이 고아텍스라는 건 고아라는 사람이 개발한 기술력이에요. 그게 마치 이제 고아텍스가 그 고유명사처럼 이제 돼버렸는데, 그 고아텍스 원단의 특성은 그 방수, 방풍, 투습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 고아텍스 제품 중에서도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고아텍스 퍼포먼스 쉘, 팩나이트 쉘, 소프트 쉘, 프로 쉘, 엑스 쉘 등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 그런 기능을 다 갖추진 않았지만 갖추고 있는 것들 일부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이 팩나이트 쉘입니다. 팩나이트 쉘. 얇은 거, 아까 이게 봄, 가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겁니다. 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 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엑스쉘이나 뭐 프로쉘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능성이 떨어집니다. 방수 기능 아무래도 약하고요. 수습 기능 아무래도 약하고요. 이제 다만 가볍고 이런 어떤 장점들은 갖고 있습니다만 기능 면에서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봄, 가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겨울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겨울용 프로쉘일 건데요. 이게 제가 겨울에 잘 입는 옷입니다. 여기 보시면
벌써 이제 두께감이 조금 다르죠. 예, 아무래도 방수 기능 굉장히 월등하고요. 또 방풍 투습 기능까지 좀 월등합니다. 예. 이렇습니다. 그 두께감이 좀 다르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프로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쉘. 예.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XCR 그 밑에 X 겨울용을 또 한번 하나 보시겠는데요. 예. 여기 랩할 건데 제가 자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껍고요. 이게 이제 XCR급인데 예. 방풍, 방수, 수습 기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에 가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사실 여름철에 갖고 다니는 건 부담스럽죠. 예, 이건 여름철에는 거의 이렇게 안 갖고 다녀도 되고요. 이제 가을부터 해서 겨울용 그렇게 갖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고아텍스도요 2012년부터 세 종류로 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일반 고아텍스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얇은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얇은 팩라이트 정도의 그러니까 일반 고아텍스로 분류돼서 나오고요. 요게 이제 가격이 한 20만 원에서 40만 원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고아텍스 액티브라는 게 나와요. 액티브. 이 제품 역시 방수, 투습, 방풍 이런 기능 다 있지만 투습 기능이 특히나 좀 향상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아텍스 액티브입니다. 요게 가격이 한 40에서 60만 원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아텍스 프로가 나와요. 요게 이제 예전에 XCR로 보시면 됩니다. 이 자켓은 이제 방수, 방풍, 투습력이 모두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일반 투습력 같은 것도 한 25% 이렇게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격은 이제 60만 원 이상입니다. 60만 원대부터 해서 1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워낙 그 고아텍스가 좀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고아텍스 위주로 해서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고아텍스 말고도요 똑같은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품들이 결코요 고아텍스는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제품들을 토대로 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아텍스보다 더 선호하는 소재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 이벤트 소재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장점이 뭐냐면 투습력이 좋아요. 고아텍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투습력이 좋아서 사실은 제가 이게 동계용으로 이거는 이제 춘추복입니다만 동계용으로 사실 이벤트 소재의 자켓이 있었어요. 그걸로 사실 그거 입고 사실 백두대간을 거의 그걸 입고 했습니다. 왜냐면 백두대간 가려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습력이 좋으니까 입고 가도 그렇게 꿉꿉하지 않아요.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이 이벤트 소재에 대한 그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 동계용을 산에 가다가 북한산에서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짐 빼놓고 하다가 놓고 내내 그게 아쉬워요. 그 정이 굉장히 들었던 옷이거든요. 그 뒤로 이제 제가 이벤트 소재가 없어서 이걸 하나 이제 산 건데 이게 이제 센터폴 건데 역시 이거는 이제 동계용은 아니니까 이제 봄 가을에 입기 참 좋습니다. 이게 수습력이 좋으니까 가볍기도 하고 그래서 이벤트 소재가 좋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방풍 이렇게 방수 다 되는 거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다만 이제 특성이 어떤 거냐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차이만 좀 보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 봄 가을용인데요. 제가 이거 사실 굉장히 아낀 옷입니다. 이건 산에 갈 때 간혹 한 번씩 입고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밖에서 잘 입어요. 외출복으로. 입기가 좋아서 가볍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입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노스케이프 건데요. 노스케이프 건데 이건 멋스럽고요. 이것도 이제 외출복으로 제가 자주 입는 건데 방수되고요. 완벽합니다. 수습 좋고요. 이런 기능성이 고아텍스가 아니래도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이것도 노스케이프인데 이것도 이제 세일할 때 걔가 굉장히 싸게 산 겁니다. 이건 동계용이에요. 이것도 제가 겨울철에 입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어차피 땀 흘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땀 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고아텍스도요, 땀을 완벽하게 이렇게 배출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어차피 약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습력이 좋다 안 좋다의 차이지 완벽하게 그걸 어떻게 해준다든가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자켓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자켓이 있어요. 허리 사이에 이런 자켓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걸 열어 놓으시면은 이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쉽게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굳이 뭐 고아텍스 이렇게 좀 비싼 거 안 해도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고아텍스 자켓을 비롯해서 일반 자켓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 자켓들은 그냥 상시적으로 입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상시적으로 입는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자켓들은 체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봄, 가을, 겨울철에는 반드시 배낭에 이렇게 챙겨가야 돼요. 상시적으로 입는 게 아니라 또 입었다가도 뭐 체온이 올라가면 좀 벗어서 또 챙겨 놓고, 또 체온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또 챙겨서 입고,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지 그냥 상시적으로 계속 입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이 자켓은 꼭 산에 갔을 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챙겨가는 것이지 입고 가는 거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서 좀 탈피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다른 자켓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제 소프트쉘 자켓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아웃라스트나 뭐 파워 스트레치 같은 소재로 만든 근데 방수 방풍 기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보온성과 투습력이 뛰어나서 특히 이제 가을 겨울철에 산에 오를 때 그냥 입고 산행을 해도 되는 그런 옷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얘기하는데 중간 옷이죠.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옷들인데 이게 투습력이 일단 좋아요. 이거는 뭐 밑에서 땀이 타도 금방 마릅니다. 금방 밖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입으면 이게 좋은데, 이를테면 이제 뭐 셔츠만 입고 뭐 체온이 올라가지고 셔츠만 입기도 해요. 그렇지만 셔츠만 입어서는 조금 춥고 또 뭐 방풍 자켓, 우리 고아 자켓이나 이런 걸 입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랬을 때 이걸 입어주면 투습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입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겨울철에 산행할 때는 꼭 그 셔츠에다가 이거 하나를 입습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종류가 많은데 이게 제일 많이 입는 옷. 그리고 땀 배출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 이렇게 따뜻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중간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프트쉘 자켓하고는 반대되는 기능을 가진 자켓이 또 있어요. 별게 다 있죠. 아유, 저도 헷갈려요.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윈드 스토퍼 자켓입니다. 이 윈드 스토퍼 자켓인데, 윈드 스토퍼 자켓인데 이게요, 이건 안에 필름이 들어있어요. 이 옷 안에 필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바람을 막아줍니다. 대신에 투습력 이게 없죠.
그러니까 반대죠. 아까 소프트쉘 자켓하고는 반대인 거죠. 예. 그건 투습력이 있어서 땀이 다 배출되는데 이거는 땀이 배출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로지 이거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기능의 자켓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생활 방수는 되죠. 예. 그렇지만 또 방수가 완벽하진 않고 어쨌든 가장 키포인트는 방풍입니다. 예. 제가 이제 백두대간 종주를 할 때요, 겨울에 그 능선 가면 그 고지에서 새참 바람 불어내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바지도 이게 나오거든요. 윈스토퍼 바지가 윈드스토퍼 바지를 입어서 굉장히 더 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드스토퍼를 이게 바람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용이하다. 이런 용도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뭐 산에서 입는다기보다는 평소에 잘 입습니다. 네. 겨울철에 그 바람을 막아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람이 막아주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자켓입니다. 굳이 산행이 아니라도 겨울철에 누구나가 하나쯤은 갖고 있는 그런 구스다운 자켓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스란 말은요, 거의라는 말이죠. 거의라는 말인데 이 거의털이 들어있는 자켓을 구스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털이 왜 좋을까요? 바로 함축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함축성. 또 하나의 특징은 구스다운은 그 기온이 올라가면요, 뭐 이렇게 좀 이게 함축돼요. 함축되는데 기온이 내려가죠. 막 차져요. 그러면 빵빵해집니다. 네,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보건력입니다. 보건력. 그래서 구스다운을 함축성과 보건력을 갖고 있는 자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구스다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스다운의 단점이요, 이 구스다운은 방수나 투습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구스다운을 그냥 입은 채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글쎄요, 뭐 땀이 없는 분이라면 괜찮겠습니다만, 땀이 좀 나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벗고 가시는 게 좋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구스다운을 반드시 배낭에 이렇게 좀 함축해서 챙겨가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올라갈 때, 산행을 할 때 이렇게 입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올라가서 쉴 때, 뭐 식사할 때, 이럴 때 체온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구스다운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한겨울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한겨울에는 좀 약합니다. 사실 좀 얇고요. 가을, 봄, 가을에 이렇게 항상 상시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 구스거든요. 이거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함축이 되는지. 이 작은 그 주머니에도 이렇게 함축해서 딱 들어가면 금방 다 들어갑니다. 자, 간편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뭐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은 여름철이고 아직은 이제 여름은 거의 지나갑니다만, 예. 그래서 좀 덥기 때문에 이렇게 함축돼서 있지만 겨울철에는 이게 빵빵합니다. 벌써 뽕뽕해요. 그래도 다 들어갑니다. 함축성이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겨울철에 뭐 이렇게 산에 가서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이 정도 하고 고화 자켓 입고 이렇게 되면은 뭐 충분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말 추운 겨울에는 또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요게 이런 거 뭐 똑같은 형태입니다만 이런 게 있고요. 이것도 구스다운.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추울 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좀 이제 이게 고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벌써 오래된 거거든요. 산지.
그때 뭐 당시 살 때는 굉장히 싸게 샀어요. 예. 이 함축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이게 입으면 뭐 다른 거 입을 것 없이 그냥 아주 아무 생각 없습니다. 따뜻합니다. 더 따뜻한 게 보여드릴까요? 이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게 말란드레입니다. 네, 말란드레. 이게 엄청난 옷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히말라야 가고 뭐 이럴 때 입는 옷들입니다. 산악인들이 왜 히말라야 등정하고 할 때 엄청난 그 추위를 견디는 그런 보건력 있는 구스다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마 텔레비전 보셨을 거예요. 뭐 히말라야 이렇게 등정하고 할 때 뭐 이렇게 이런 입는 옷들이 바로 이런 옷들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게 보니까 이것도 오바예요. 이거 살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국내에는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산에 갖고 다녀본 게 거의 뭐 한두 번. 예. 그렇다고 밖에서 입냐면 밖에서도 뭐 거의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사실 좀 제 처지에는 좀 오바입니다. 예. 제가 안 샀어요. 선물 받았습니다. 예. 또 하나 특이한 거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구스다운이긴 해요. 이게 참 제가 평상시로 평상복으로 잘 입는데요. 이게 안에 구스다운인데 중요한 건 이게 방수가 돼요. 이거는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방수가 돼가지고 눈 올 때 이럴 때 입기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제가 아끼고 자주 입는 옷입니다. 네. 컬러도 좋고요. 싸게 주길래 제가 샀어요. 자, 뭐 대충 뭐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거의 제가 드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등산 자켓을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뭐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이게 뭐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린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죠.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산을 다니면서 경험적으로 느낀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도움이 되셨으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아도요, 제 영상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떠요. 예, 그래서 좀 구독을 좀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뭐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예,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좀 항상 제 영상을 좀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 이렇게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날이 지금 뭔가 좀 발전이 있겠죠, 뭐. 안 그렇습니까? 예, 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